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류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히토류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 LS 에코에너지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해본다면은 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바이든이 사실상 트럼프에 졌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LS 에코에너지 뭐 어떠한 것들도 괜찮으니까 뭐 궁금하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뉴스 보시자고 한다면은 이 토론에 대해서 이 바이든이 좀 부진을 했다. 그리고 토론 부진으로 인해서 이 후보 사퇴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면 이제는 이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중국에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느냐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해서 한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과연 어떤 카드를 내비칠까 이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 이 히토류를 많이 무기화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히토류 같은 경우 중국이 생산량 1위 국가인데, 사실상 히토류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등에 들어가는 아주 크나큰 전략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다시금 히토류를 수출 금지를 시키면서 히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그럼 여기서 LS 에코에너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과 이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024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부터 히토류에 대한 매출이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이 11월 달부터 있죠. 11월에 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라고 한다면 히토류 관련 테마가 다시금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럼 오늘은 제가 이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지지 라인과 저항대 라인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왜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가격대를 특정해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저희 대기업 취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대기업 취지는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지, 뭐 어디 가격에 사라, 어디 가격에 팔아라 이런 것들은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이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지금 어디 가격에 사라 이런 것들을 전혀 가격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LS 에코는 오늘 같은 흐름을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60일의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저가 부분이 2.6%까지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6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120일 이평선 바로 밑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5월 30일에 이 신고가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고가 부근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매수의 심리보다는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흐름은 지금 외국인이 11,000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좀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오전에 메릴린치에서 2,700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약 8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뭐 장이 끝나봐야 정확한 집계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오전장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창구적인 측면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뭐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이 매도나 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8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KB증권 창구에서도 지금 8,3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매수량이 약 200주 정도. 그럼 약 한 8,000주 정도는 매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스증권에선 1,7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좀 TMI이긴 하지만 토스증권 같은 경우 100% 개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 토스증권 같은 경우 이 가입이 외국인이나 기관에서는 가입을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토스증권 창구에서 매수나 이 매도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100% 개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LSA 증권 창구에서는 뭐 매도 매수 전혀 보이고 있지 않죠. HSB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멜린치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2,700주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저도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 창구에서 오늘 매도가 36,000주, 매수가 33,000주, 약 한 3,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JP모건 서울 창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순매수 거래원 순위 1순위가 이 JP모건 서울 창구이기 때문에 이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LS 에코에너지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이 LS 에코에너지 이것만큼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